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신중히 선택해야 할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고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 관계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관계는 삶을 소모시키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들고 나니 주변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몇 명은 끊지 못했어요.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라 내 시간이 얼마나 낭비됐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쁜 관계의 대가는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친구는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탓에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여행을 다니곤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그 친구는 돈 문제로 나를 곤란하게 하고 심지어 내가 낸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관계를 끊고 싶었지만 30년 친구라는 미련 때문에 계속 참고 지냈어요. 이처럼 잘못된 친구 관계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금전적 손해와 자존감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이런 관계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삶의 질 전체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삶의 해가 된다. 그렇다면 노년에 꼭 조심해야 할 친구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친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뭐 하겠어? 요즘 세상은 다 끝났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기운에 물들게 됩니다. 한 70대 여성은 매일같이 불평만 늘어놓는 친구와 자주 만났습니다. 우리 나이에 더 이상 뭘 하겠냐는 친구의 말에 그녀도 점점 자신감을 잃었죠. 결국 운동도 취미생활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정리한 후 그녀는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며 인생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냉소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병드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오지랖이 지나친 사람입니다. 주책스럽게 나의 일에 간섭하고 훈수를 두며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친구는 우리의 독립성을 해칩니다. 한 남성은 정년퇴직 후 정원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런 건 시간 낭비다. 차라리 투자 공부를 해라며 계속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의 말에 휘둘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멀리하게 되었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섭이 심한 친구는 우리 삶이 방향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간질로 관계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을 조종하려 합니다. 한 노인은 평소 친했던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내 뒷말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친구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고립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나중에야 이간질의 실체를 알고 관계를 정리했지만 이미 많은 관계가 멀어진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친구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걸까요? 건강한 친구 관계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팁을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친구는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박씨 68세는 걷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의 도움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씨는 건강 문제로 낙담해 있었지만 친구의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라는 격려에 힘입어 걷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씨는 규칙적인 운동과 새로운 취미를 통해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취미생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표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친구는 노년기에 큰 의미를 줍니다. 김씨 72세는 지역 커뮤니티의 컴퓨터 강좌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과 동영상 편집을 배우며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배움을 나누며 김씨는 나이에 관계없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기술이나 도전하고 싶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클래스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와 작은 목표를 세워 함께 달성하는 경험은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친구 관계는 지나치게 밀착되기보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친구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다 작은 갈등이 반복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빈도를 주 1회로 줄이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만났을 때 대화가 더욱 풍성해졌고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친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친구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친구와 함께 성장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노년기는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친구 관계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